관광 자원에 의해 14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좀 시간에는 시설이나 기구 도입하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관광 자원화 방법이 1, 2, 3 있는 그대로 자원하는 거, 또 뭐 변형하는 거 해서 이게 이 과목의 키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죠. 지난번에 그 송도에 출렁다리 놓은 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리를 놓는다거나 케이블카를 놓는다거나 또 지금 지난번에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부산 구도심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전차를 복원하겠다. 그래서 시청에 회의를 갔을 때 했던 얘기예요. 다른 분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가뜩이나 길도 복잡한데 거기다가 전차길을 깔고 전기를 하면 더 복잡해지고 교통 혼잡이 온다.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굳이 전기로 가는 전차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버스의 외형을, 기존에 있는 시내버스의 외형을 일부 노선에 한해서 전차 모양으로 바꾸면 그러고 운행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부산에서는 흐지부지가 됐는데 최근에 페이스북에 온 그 울산발전연구원의 유영준 박사님의 그 페이스북에서 본 소식에 의하면 울산은 전차를 만들었죠. 버스를 가지고 외형만 전차 모양으로요. 그러니까 한동안 유행했던 타이어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내버스 노선 몇 개를 만화영화 타요식으로 바꿔놨더니 애들하고 그걸 타려는 엄마 아빠하고 줄을 서죠. 관광은 그런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이야. 그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화영화도 어떤 만화영화가 유행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되고요. 사람들의 복고 심리요. 아까 얘기했던 뉴트로요. 왜 사람들은 복고로 갈까? 그런 거요. 그래서 전반부에 얘기를 했죠. 색다른 걸 좋아하고 향수를 추구하더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하는 방법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형태로 변화해 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생각해내는 과정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는 이유입니다. 외워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대학을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의 세대는. 우리는 옆으로 셉니다마는 조선시대부터 고려시대도 그렇죠. 무조건 외워서 논어 공자 맹자 달달달 외워서 그거 갖고 시험 보는 거였죠. 그래서 관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능도 그렇고 학력고사도 그렇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세대는 단순한 지식을 묻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지식은 인터넷에 다 있죠.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거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 지식의 근원을 파악하고 그 지식으로 왜 사람들이 쏠리는지 그 경향을 파악하고 원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프로젝트를 시킨 거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동료들의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을 거고요. 다른 조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나의 발전, 내 발전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반면 교사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모양을 보고 내 모양을 생각해보고 어떻게 갈 건가,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얘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 됐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90페이지까지, 바로 뒷페이지까지를 시험 범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로 할 거고요. 자, 다섯 번째는 있는 그대로의 관광 소재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 강습하는 거죠. 기술 강습하는 거. 우리나라 전라도에 담양이라는 데가 있죠. 담양은 대나무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담양은 대나무로 유명하죠. 대나무 하면 중록원도 있고요. 담양에는 뭐 관방제림도 있고요. 하여튼 대나무 갖고 얘기를 해봅시다. 대나무 숲을 산책하면 굉장히 여름엔 시원해요. 그리고 사시사철, 그리고 또 울산 태화강에도 있죠. 대나무 밭이 있죠. 거기다가 그 근처에서 대나무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죽세용품 같은 걸 만드는 강습을 하면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대나무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은 대부분이 중국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담양에서 파는 것도 중국산이 많죠. 이유는 거기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담양에 중록원에 온 대나무밭, 중록원에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나무로 뭐 복조를 만들다든가 아니면 대나무 필통을 만든다든가 그런 거요. 요즘은 보기 힘든 것 같은데요. 한동안 대통밥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대통밥. 대나무 통에다가 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당은 그 대통밥을 갖고 우리는 재활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집으로 가져가라.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필통으로 쓰게끔 만들어 주는데도 이름도 새겨주고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도 대나무로 뭘 할 수 있는 기술 강습을 하는 거죠. 또 여름에 농촌 같은데 시골 마을에 가면 농촌에서는 뭘 해요? 기술 강습, 장작패기도 해요. 장작패기요. 장작패기 그러면 아빠들이 서로 그냥 눈에 불을 켜죠. 남자들은 옛날에 그 TV 프로그램 남자들은 이상하게 경쟁심이 유전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통버섯이 끼고 막 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농촌 마을은 돈을 받고 겨울에 쓸 장작을 그냥 공짜로 얻는 거죠. 그죠? 관광은 머리만 잘 쓰면 굉장히 돈 버는 사업이에요. 한동안 6차 산업이라고 유행한 것도 있거든요. 농사를 짓는 건 1차죠. 그걸 가공하는 건 2차고요. 그걸 가공한 걸 팔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3차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3개를 더하면 6이죠. 그래서 농촌 6차 산업이라는 얘기도 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써먹을 수 있는 게 기술 강습이요. 뭐 생선 잡아오면 생선 말리는 거 강습해도 되죠. 멸치, 기장에 멸치 축제 있죠. 멸치 털잖아요. 멸치가 그물 사이에 걸려 있기 때문에 멸치를 턴다고 그러거든요. 온통 멸치 비늘로 그 어부들의 그 저희가 온몸이 뒤덮이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요. 어쨌든 됐고요. 그게 이제 다섯 가지겠습니다. 첫째, 오감에 노출시키는 거. 두 번째, 해석 설명을 해주는 거. 세 번째, 있는 그대로를 과거 있는 그대로를 재현시키는 거. 네 번째, 기구나 시설을 도입하는 거. 다섯 번째는 기술 강습하는 거.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이제 앞에 있는 거는 변화 없이 있는 그대로를 자원화하는 방법이었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소재 변경을 통하여 보다 흥미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재 변경을 통하여 보다 흥미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소스는 닥터 건이 한 걸 갖고 박석희 교수님이 그대로 번역을 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한 사람 처음 이렇게 만든 닥터 건은 굉장한 유명한 학자가 된 거죠. 자, 봅시다. 첫 번째, 소재 변경을 통하여 흥미롭게 만드는 첫 번째, 일정한 무대에 올리기 위해 내용 구성을 통하여 각색하는 일련의 무대 작품화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무대 작품화는 초창기 성공한 건 난타죠. 난타를 아마 여러분들 세대는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한 번쯤은 가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타는 뭐예요? 도마로 하는 거죠. 부엌에서 그거 갖고 리듬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부엌에서 요리하면서 도마질 하는 걸 갖고 작품화한 거예요. 또 영국의 에딘버러 연극 축제에서도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결과 됐던 것 무대 작품 중에 하나가 점프입니다. 점프.
점프는 뭐냐면 온 가족이 무술 유단자예요. 태권도도 있고 유도도 있고 여러 있어요. 그쪽 그 집에 도둑이 들어왔죠. 그 도둑을 잡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해프닝. 그래서 무술 동작을 가지고 무대 작품화를 한 거죠. 많죠. 근데 이거는 TV 연속극 같은 것도 사랑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스로 바꿔 놓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관광 상품을 만들고 관광 자원을 만들려는 분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대 작품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구나 장비를 이용하여 관광 자원의 소재를 확대 또는 축소시켜 볼거리로 만드는 방법이 있죠. 축소시키는 거는 여러분 많죠. 소인국 테마파크요. 제주도에 가면 처음에는 그 하나였는데 지금은 소인국 테마파크만 6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경주에도 있죠. 그죠? 작게 만드는 거예요. 축소시켜서. 그러면서 근데 그것도 요즘은 그닥 시들시들한 것 같아요. 뭔가 변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광은 하나를 갖고 계속 울고 먹기는 무리가 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생활 수준이 바뀌고 주변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확대 축소시키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 유적 전설 등 유무형의 관광 자원 소재에 대해 일정한 테마를 얻어낸 후 그 테마를 형상화시키는 거. 테마, 주제. 우리가 테마파크라고 그러죠. 주제공원. 뭐 어드벤처,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몸의 나라, 뭐 신비의 나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얘기해요. 테마.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 중 남원에 가면 광안로에서 다리 건너가면 춘향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남원은 이몽룡과 성춘향의 춘향전의 배경이 되는 동네죠. 변사또도 나오고요. 수청을 들 것이냐? 아니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암행어사 출두요. 뭐 그런 거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테마를 형성시켜서 볼거리로 춘향 테마파크를 만들었죠. 그래서 월면에 술집도 나오고요. 또 변사또가 춘향이한테 수청을 들려고 하는 그 고문하는 데도 나오고 이렇게 엎어놓고 이렇게 패는 거. 그 다음에 그 감옥도 나오고요. 그런 것들이요. 그런 걸 갖고 테마를 형상화시켜서 볼거리 놀거리로 만드는 거죠. 또 우리 서해안에 보령 해수욕장에 가면 머드 축제가 있죠. 머드 축제. 서해안은 전 세계 대한민국의 서해, 동해 말고 서해, 남해 말고 서해는 갯벌이 굉장히 넓죠. 갯벌이에 뻘, 그럼 머드, 그 갯벌 흙이 나오죠. 그걸 테마로 해서 머드 축제를 하죠. 머드를 바르는 거, 머드 미끄럼틀, 감옥 뭐 그런 거 만들어 놨잖아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축제가 돼요. 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그저께인가요? 울산에 가서 박람회 개최한 걸 심사하고 왔어요. 박람회가 뭐냐면 박람회가 페일, 실패하는 거예요. 와, 이걸 갖고 어떻게 축제를 만드느냐 해서 이제 정부에서 주관하는 거죠. 그래서 당당한 실패 뭐 그런 걸 주제로 해서 박람회를 하는 것 같은데 아이디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업체 중에 1위, 2위 업체가 심사에서 동률이었기 때문에 뭐 그건 기술적인 얘기가 나중에 하고 그 중에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업체에서는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태화강이요. 울산은 공업도시였다. 그래서 태화강이 죽었다. 물고기도 살지 않고 폐수로 오염됐는데 지금 그 울산에 연어가 돌아온다. 다시 고치면 재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청년 창업이라든가 청년의 그 도전을 굉장히 억누르는 경우, 말로는 도전하라고 그러는데 한 번 실패하면
루저가 돼버려요. 루저, 패배자가 돼버리죠. 근데 그걸 다시 격려하고 왜 패배했는지 알려주고 다시 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는지 그걸 가지고 박람회를 개최하는 거죠. 몇 년 된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몇 년 됐대요. 서울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 정부 주도로 정부가 반대고 지자체가 반대고 해서 하는 것 같아요. 부산도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뭐 흐지부지 됐다고 그러는 것 같죠. 근데 어쨌든 야, 실패도 테마로 삼는구나.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관광 자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과목 수업 들어서 A+ 맞았다고 그거는 당신 인생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줘요. 대학 졸업할 때 4.5 만점에 4.5로 졸업했다? 그럼 성공하냐?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이 사회를 이끌어갈 여러분의 시대는 뭐가 중요한 건데요? 새로운 아이디어요.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면 이번에 여러분들도 개고생했죠. 프로젝트 하면서 많이 느껴야 돼요.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많이 생각해야 돼요. 김해 뭐 롯데월드 테마파크를 갔다. 야, 물놀이 시설 왜 여기가 재밌지? 이걸 이렇게 놓으면 안 될까? 저렇게 해보면 안 될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고민 속에서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그게 창의적인 인재예요. 말하긴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하도록 했던 게 창의 인재 무슨 콜라보 교육 뭐 그런 거 한 적 있어요. 근데 창의 인재는 이렇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느끼고 바꾸려는 시도를 자꾸 해야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야, 이 사태가 이런 게 계속해서 온다는데 많은 그 생물학자나 전염병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앞으로의 세계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유행, 팬데믹 현상이 발생하는 이 질병들의 발생 빈도는 높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번에는 그때 나는 이러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럼 지금 젊은 애들은 이럴 거 아니겠어? 그럼 그 애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라고 제시를 할 수 있으면 그분은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생각하세요. 경험하세요. 즐기세요. 그리고 비판하세요. 늘상 얘기하지만 비난은 무지 나쁜 겁니다. 비난하는 거는. 근데 비판, 저럴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항상 막말로 말해서 이 안법령의 수업도 비판적으로 들으시는 겁니다. 야, 교수가 왜 저따구로밖에 수업을 못할까? 내가 교수라면 이렇게 할 텐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 머리는 아이디어가 마구마구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할 때 자기 혼자만 생각을 하면 그닥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잘 안 나와요. 다른 분하고 교류를 하면 되죠. 여러분 낸 것 중에 어느 종가요? 사진 3장을 했는데 사진 2장이 똑같더라고요. 앞만 봐도 야, 그렇게 똑같은 사진 찍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찍었네. 교수님 한 분이 오셨죠. 한 교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한 교수님 이거 봐. 똑같잖아. 야, 진짜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새끼들? 한참 보더니 이거 다르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저 사람은 어떻게 찾았지? 그러니까 저는 감정적으로 순간 욱하고 화를 낸 거고 한 교수님은 유심히 살핀 거죠. 저는 거기서도 느껴요. 한 번쯤 더 뒤로 한 걸음 뒤로 물러가서 봤더라면, 그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택트 어쩌고 저쩌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혼자 하고 혼행하고 혼자 뭐 등산하고 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지구는, 세계는 교류하면서 발전을 해요. 단 교류의 전제는, 발전할 수 있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놈은 도태돼요.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좋은 점을 받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건 왜 안 해?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는 사람이요. 한 학기 내내 아니죠. 여러분 졸업할 때가 저하고 수업 들으시면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도 그렇게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망할 놈의 책 하는 거는, 이거는 고등학교만 다녀도 나와요. 제가 그랬죠. 저 고등학교, 여러분 중에 관광고등학교 나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관광고등학교 관광학개론이니까 그 집필진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금은 뭐 바뀌었을 수도 있겠는데 꽤 됐죠, 시간은. 근데 고등학교 관광학개론이나 대학의 관광교재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책을 외우는 건 의미가 없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볼거리인 것을 부분동적으로 분해하는 거죠. 이거는 그런 거 있죠. 마당극 같은 거 보면 뭐 이 모자에다 끈 길게 만들어갖고 상모죠. 상모 돌리는 것도 나오죠. 그러니까 상모 돌리기 중에서 관객들한테 갖고 상모 돌리실 분에서 미속촉 감은 그런 걸 해요. 잠깐 나와보세요 해갖고 뭐 이게 길게 몇 미터가 아니라 한 60cm 1m 되는 거 돌리는 연습하는 거죠. 그 전체 마당극 중에 일부만을 따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테마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로 만들기도 하고 쪼개서 나누기도 하고 또는 붙여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붙이는 건 여러분 많이 했죠. 인터넷 뒤져가지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 유적, 전설 등 유무형의 관광 자원 소재에서 일정한 테마를 얻어내고 이용하여 놀거리로 만드는 뭐 앞에 남원춘향 테마파크 같은 거하고 같은 개념인데요. 그래서 앞에도 그런 얘기했죠. 장작패기야. 그런데 역사적으로 남자 힘, 배우 중에 이대근이 그런 게, 한동안은 변강세, 옥녀 시리즈의 한국 영화가 꽤 나왔던 것 같아요. 변강세 힘이잖아요. 장작패기, 그 변강세를 테마로 해서 또 이거저거 만들어 보는 거예요. 됐죠? 원래 놀거리인데 시대 감각에 맞게 변형시키는 거죠. 그래서 관광이 참여하게. 부산에 처음 와서 부산은 눈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해와다 보면 거의 1년, 2년에 한 번씩 큰 눈이 내리더라고요. 여기 그때는 개금에 살았거든요. 처음 저한테 집을 소개해 주신 교수님이 직장 가까운 데가 최고라고 그래서 했는데 아파트 단지가 언덕에 있어요. 눈 오니까 난리가 났죠. 어디서 나오는지 빨간 그 큰 그 다라이라고 우리나라 고무로 만든 카통 같은 거 그거 타고 내려오고, 또 어디서는 쌀푸대 비료푸대 같은 거 갖고 내려오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가끔은 보면 그 겨울철에 썰매장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아빠들이 끌죠. 그래서 순간 생각한 게, 아빠가 끄는 썰매 대회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놀거리는 걸 시대 감각에 맞게 변형시키는 거죠. 뭐 눈썰매장 있잖아요. 그 놀이공원에서 쭉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눈썰매장도 원래 썰매 타는 건데 그걸 변형한 거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타이어 같은 거 까만 거 그런 거 타고 내려오는 거 하다가 그걸 만들어냈죠. 그러다가 요즘에는 또 눈썰매장 가면 고민이 그거였거든요. 내려올 땐 좋은데 그거 들고 다시 올라가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테마파크에는 그 에스컬레이터로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요. 또 한 번 어딘가 기억은 안 나요. 본 것 같아요. 여름엔
저기 그 물놀이 시장도 마찬가지. 그 튜브를 다시 들고 올라가는 게 아니죠. 튜브를 따로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게끔 장치를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보고 불편을 느끼면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 개발을 하다 보면 중요한 말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관광 개발의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관광객이 맞닥뜨리는 그 불편을 해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관광 개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관광객들이 그 불편을 맞닥뜨리지 않게 만드는 거고. 그러다 관광 개발까지 했는데 어쨌든 정리를 할게요. 관광은 뭐다? 노는 거다. 그럼 관광을 제공하는 사람은 왜 제공한다? 당연히 돈 벌라고. 그러려면 관광객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관광객이 매력을 느낄 것들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자, 이걸로 14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고요. 시험 잘 보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늘상 하는 얘기지만 이 여름도 어떻게 지나갈지는 모르겠으나 투덜투덜 불만만 하지 말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요럴 때 우리 20대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불편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한 번쯤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그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에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관광은 재밌는 거거든요. 남들을 재밌게 해주면서 그걸로 내가 행복을 찾고 내가 부를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자, 이걸로 14-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